안녕하세요. 풋설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 박찬하 해설위원, 김현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선두권 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주말이었습니다. 새 해설들은 어떻게 예측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일 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던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의 대결은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김현민 기자님, 그 뮌헨의 전력으로 호펜하임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나겔스만 감독의 지략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골대를 2번 맞추는 부분까지 따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걸 꼭 근데 결과를 저희가 굳이 보고 굳이 뭐 변명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네. 유무무원입니다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카드로 8경기 중에 그래도 좀 승부 하나를 했는데 이게 배신을 해요. 네. 분데스리가 역사상 10라운드까지 3개 팀이 무패인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호펜하임입니다. 그중 또 하나는 바이에른 뮌헨이고. 네, 같은 날이죠. 아우크스부르크 대 잉골슈타트 경기는 0대2로 예상과는 다르게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김현민 씨 한 줄 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바디아가 부상해서 복귀하자마자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 경기는 80분까지는 저희 예상대로 갔거든요. 아니 결과가 거꾸로 돼서 지금 감독을 지금 다른 팀 감독을 바꾸려 하니까 지금 잉골스타트 감독이 지금 경질됐습니다. 네. 이 경기 패하면서. 네, 6일 경기였습니다. 첼시 대 에버턴의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새 해설 모두 맞춰주셨고요. 아유, 다행이다. 네. 믿고 보는 첼시. 지난주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아스날 대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는 양 팀 한 골씩 기록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벵거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널티가 좀 가혹했죠. 네. 뭐 가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음 날 7일 경기 스완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이번에도 새 해설분들이 맞춰주셨고요.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제가 질라탄 이런 몸값 비싼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는 무리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그거 맞췄어요, 제가. 네, 축하드려요. 네, 같은 날 7일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역전승으로 한준희 해설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기 자막이 한준희 실패라고 나가는데 한준희 성공입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그 경기가 3명이 모두 갈렸던 한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I feel your presence, but I can't help but notice that you are missing. 메시가 역시 진짜 제가 전반까지 딱 보고 잤거든요. 기분 좋게 잤거든요. 역시 메시는 예수 축구가입니다. 네, 국내 경기였던 전남 대 울산 그리고 수원 삼성 대 광주 FC의 경기는 나란히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김현민 씨가 맞췄어요. 네, 대단하세요. 저 전남과 수원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에. 역시 무승부가 진리네요. 네. 오늘도 무승부 많이 나오려나요? 오늘 근데 이제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원래 이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원래 오늘 김태룡 해설위원 나오는 건데 김태룡 해설위원이 또 사전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승률이 매우 낮은 김현민 씨를 오늘 다시 모셨는데 제가 오늘은 구박을 조금 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난 회차에 저랑 똑같이 3경기씩을 맞췄고 그게 공동 1위예요. 박찬현 씨가 꼴찌를 했어요. 2경기밖에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태까지의 승률이 김현민 씨가 25%대를 벗어나서 31.25%로 올랐고 저는 좀 깎였어요. 8경기 중에 3경기밖에 못 맞춤으로써 토탈 50%가 됐거든요. 딱 반타자. 그래서 저는 지난 회차의 승자는 사실 집에 있었던 김태룡 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었는데 안 한 사람이 역시 위너다. 안 한 사람이 위너였는데 김현민 씨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첫 예측으로 11일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칠레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콜롬비아 칠레 경기는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를 또 많이 중계했던 박찬하 위원부터 말씀해 보시죠. 이 경기가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전력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대표팀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홈팀의 승리를 좀 쉽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상대 전적 같거든요. 네, 이 콜롬비아가 홈에서 이 칠레를 상대로 상당 기간 고전을 해왔다는 거, 뭐 최근에 두 팀의 맞대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는 이제 중립 지역 경기였으니까. 근데 네. 칠레가 아예 이겼죠. 네. 논외로 쳤을 때는 이 홈에서 콜롬비아가 칠레 상대로 좀 많이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경기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겠는가. 공격진들의 컨디션만 봤을 때는 팔카오가 이번 시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칠레가 지금 감독을 바꾸고 코파 아메리카는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 또 월드컵 예선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 편이라서 이것들이 만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날지 궁금한데 저는 공격진들의 어떤 결정력을 좀 믿으려고 합니다. 콜롬비아 승리. 네. 김영민 씨. 뭐 콜롬비아가 홈에서 좀 칠레 상대로 고전하셨다고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뭐 6승 5무 2패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는 3승 2무 1패로 어쨌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카오가 돌아온 거, 그리고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이번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것들 때문에 콜롬비아는 전력이 거기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칠레 같은 경우는 바르가스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 부진에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A매치 4경기에서 코파 아메리카 이후 4경기에서 3골을 비다리 홀로 책임지고 있어요. 공격 그리고, 수득점이 없죠. 예. 그리고 알렉시스 산체스가 부상 후 이 경기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미 예선 같은 경우는 좀 홈의 그 이점이 상당히 강한 편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그래도 콜롬비아 승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산체스 선수만 나왔어도 예. 저는 무승부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타일적으로 콜롬비아가 칠레에게 조금 힘겨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사실 빠른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전적 스타일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축구인데 칠레는 그야말로 현대적인 스타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상호 궁합에서 칠레가 콜롬비아에게는 조금 여태까지 유리한 바가 있었는데 요 경기에 산체스 없는 건 조금 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레아나 같은 선수가 지금 돌아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콜롬비아의 한 골차 정도 신승. 아, 네. 그럼 세 분 모두 콜롬비아 승으로 콜롬비아 승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콜롬비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콜롬비아 커피 이번에 틀리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날 경기죠. 남미 축구의 자존심 네이마르의 브라질과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올 것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칠레가 볼리비아의 실격패 상황에서 좀 어부지리를 얻어서 칠레가 지금 5위가 됐기 때문에 이 성적대로라면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구경을 못하게 돼 있고 두 팀이 모두 이제 최근에 감독 교체를 했었는데 브라질은 그것이 이제 연착륙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몇몇 젊은 선수들의 폼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우사 감독이 뭔가 좀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리고 브라질 홈이고. 예, 힘든 경기긴 한데요. 뭐 그래도 일단 브라질이 홈에서 아르헨티나한테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98년 4월 평가전 패배 이후 5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또 어쨌건 뭐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 워낙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라던가 아니면 또 가브리엘 제수스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쿠치누도 그렇고 교체 투입되는 피루민도도 골을 넣고 있고 거기다 더글라스 코스타까지 이번에 가세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바우사 감독 부임 이후에 1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2무 1패죠. 그런데 그 1승이 메시가 나온 경기였고 우루과이전 이번에 메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메시 때문에. 메시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브라질이 더 나은데 메시라는 존재 때문에 무승부.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그 앞에 설명이 길었잖아요. 예. 근데 메시가 그런데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 그러니까 무승부의 설명은 몇 초 안 되고 그 앞에 설명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지난 그 세비야하고 바르셀로나 경기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메시가 있으면 결국 거기가 메시가 있으면은 승부를 조금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질 경기에 비길 경기를 이길 수 있는데 이 경기는 질 경기라고 본다면은 메시 때문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좀 논리적이었어요. 예, 박찬호 의원.
저는 브라질이 지금 4경기, 그러니까 최근 월드컵에서 4경기에서 12골 넣고 1골 내줬잖아요. 다 이겼는데 이게 경기마다 보면은 좀 변화의 폭도 있는 편이었고 포메이션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치치 감독이 하고 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감독들이 바뀌면 흔히 이제 팀의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두 팀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한 팀은 성적이 좋아.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은 되는 분위기. 근데 한 팀은 변화를 주는데 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고 또 좀 뒤를 지키는 힘이 그래도 브라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오넬 메시의 존재는 굉장히 까다롭고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데 2005년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원정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과연 그 경기들에서 메시가 없었느냐? 그거 아니니까 예, 저는 이 경기는 브라질의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지금 현재 폼이 좋은 선수의 숫자가 더 많고 포지션별로 이렇게 멤버를 봤을 때도 지금 아르헨티나와 비교했을 때 브라질이 멤버상의 밸런스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미드필드 그리고 좀 전에 김현민 씨 쭉 읊어주신 공격진 할 것 없이 그런데 저는 메시의 존재보다는 뭔가 아르헨티나가 이번 경기를 실족하게 되면 뒤가 없다는 거. 절박. 물론 지금 이게 앞으로도 경기가 여러 경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남미에서는 지금 절반을 돌지 않았습니까? 절반이 지금 지나간 상황에서 이 경기를 패했을 때 과연 아르헨티나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니까 저는 메시도 메시입니다만 뭔가 아르헨티나가 뭐 정말 뭐 더티하게 진짜 폭력적으로 하건 뭘 어떻게 하건 간에 뭔가 이 경기는 어쨌든 승부를 짜내려고 할 것이다. 메시 이외의 선수들도 뭔가 그런 어떤 정신 자세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브라질이 유리하지만 저도 김현민 기자와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무승부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찬아 해설이 브라질 승, 두 분이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수아레즈의 우루과이와 남미의 돌풍 에콰도르가 만났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순위상으로도 매우 재미있는 대결입니다. 지금 2등, 3등이죠? 네. 우루과이, 에콰도르가 물론 이제 승점 차가 약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남미에서는 아까 아르헨티나가 6위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사실 한 경기 이기면 또 크게 지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루과이, 에콰도르 요 맞대결도 아주 빅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에콰도르가 지금 상위권에 있긴 한데 좀 자리가 위태롭게 보이죠. 최근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아르헨도 올라오고 칠레도 올라오고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네. 에콰도르가 초반 4경기 이긴 다음에 나머지 지금 6경기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공격진들의 어떤 소속팀에서의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이제 중앙 수비의 결혼도 있고 반면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남미 지금 예선에서 정말 짜내기에 있어서는 이 팀을 따라갈 컨디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10경기를 했는데 그중 7경기가 무실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지난 10월 A 매치 때는 이 수비 조합 바꿔서 약간 좋지 않았으니까 다시 히메네즈가 고딘의 파트너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는데 네, 홈에서 경기를 하고 워낙 이 짜내기에 능하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이 경기가 뭐 대량 득점으로 가면서 홈팀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뭐 한 골 이상으로는 좀 우루과이가 앞설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입니다. 뭐 우루과이가 히메네스가 이번에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에이스인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뭐 몬테로, 키뉴네스, 앙굴로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 후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그 우루과이가 월드컵 예선 홈에서 에콰도르 상대로 6승 3무 무패입니다. 이런 조사 정말 많이 해오시네. 네. 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우루과이의 승리가 당연히 근데 최근에는 에콰도르가 우루과이 상대로 또 연승 중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홈에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원정에서 진 거거든요. 이게 1무 2패가. 이게 진짜 이 태블릿 PC를 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하네 이게. 하여튼 제 생각은 에콰도르가 역시 원정에서 좀 약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월드컵 예선 초반에 아르헨티나도 한번 잡은 적은 있죠. 원정에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역시 에콰도르는 홈과 원정의 승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고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가 전체적으로 한두 골 정도는 역시 자신들의 홈에서 원정에 약한 에콰도르에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우루과이 맞으시나요? 아니, 저도 세 분 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가 2016년에 컨디션이 너무 안 네. 좋더라고요. 딱 두 경기 이겼는데 네. 그 중에 한 경기가 IT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럼 팀이 네. 이번에는 세 분 모두 다 우루과이 승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유럽으로 넘어와서 12일에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축구 두 종가의 대결이고 현대 축구가 시작될 때부터 라이벌이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의 우리 현대 축구 상에서는 가장 오래된 라이벌끼리의 대결이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물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를 라이벌로 생각할지 또 스코틀랜드는 최근에 계속 이제 전적이 안 좋았던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거는 월드컵 예선이고 현재 두 팀 간의 승점 차는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잉글랜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 경질되기도 했고 사우스케이트 감독이 이제 임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뭐 델레 알리라던가 프레이즈 포스타라던가 그런 드링크워터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스코틀랜드도 이번에 그러니까 티어니하고 로버트슨이 다 부상으로 왼쪽 풀백이 거의 공석에 가깝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킹슬리를 대표팀에 처음 뽑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9경기에서 잉글랜드가 7승 1무 1패로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잉글랜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잉글랜드 홈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잉글랜드가 이긴다. 박 의원님. 잉글랜드가 유로 이후에 지금 실점 안 하고 가고 있는데 역시 경기력 공격 쪽에서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앙 미드필더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자리는 그래도 좀 잡아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창의성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역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역시도 스코틀랜드가 좀 수비적으로 나섰을 때 잉글랜드의 창의성이 다시 한번 평가받을 무대인 것 같고요. 이런 경기는 생각보다 잉글랜드가 일찍 골을 넣는다면은 좀 대량 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답답한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래도 쥐어 짜내는 뭐 한 골 정도? 네, 이런 차이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두 팀의 대결은 박찬호 위원 이야기와 좀 유사하게 일단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에서는 스코틀랜드는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홈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스코틀랜드가 골을 잘 못 넣게 된다면 그래도 한두 골을 잉글랜드가 넣으면서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경기는 재미없어질 공사는 꽤 큰 경기긴 한데 그래도 약간이라도 우세해 보이는 쪽은 잉글랜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잉글랜드 맞으시죠? 네, 네. 이게 배신하면 안 되는데 잉글랜드가 또 잉글랜드는 근데 배신을 너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네. 어쨌든 다 이구동성입니다. 네. 네, 젊은 피의 두 팀이 붙었습니다. 아트사커 프랑스와 세대교체의 스웨덴이 만났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조도 지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같은 조에서 뭔가 다툴 것 같습니다만 현재 승점이 동일한 두 팀은 프랑스와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 조의 판도상 중요한 대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밀리면 네덜란드의 추격을 바로 받게 되고 혹은 또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승부를 가급적이면 이 두 팀은 홈 원정 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정을 좀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전 포지션에 있어서 수비력, 공격에서의 결정력, 또 전체적인 팀의 속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 이런 쪽에서는 모든 부분 좀 프랑스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지금 감독 바꾸면서 생각보다 지금 세대 교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여전히 스웨덴은 항상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고 네. 더군다나 또 이번 명단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서 부상으로 마커스 베리 같은 선수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베리가 안 보는 곳에서 좀 많이 띄워주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의 부재가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도 또 말을 할 것이다. 또 프랑스의 탄탄한 수비를 지금 공격력으로는 좀 뚫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스웨덴의 에밀 포스베리 선수 있잖아요. 네. 라이프치 선수. 네, 잘하죠. 이 선수 잘하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스베리 선수 있는데 어쨌든 스웨덴. 저는 그럼에도 저 역시도 그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마커스 베리가 거의 득점을 계속 도맡아 했거든요, 스웨덴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베리가 예상보다 더 잘해줬기 때문에 스웨덴이 최근에 호성적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베리도 부상 후 빠지고, 또 좌우 측면 수비수인 루스틱하고, 그리고 올손도 부상 후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력 뉴스가 상당히 커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크루자와 제외하고는 큰 전력 뉴스는 없는 상태에다가, 또 프랑스가 스웨덴 상대로 홈에서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입니다. 그 정도 홈에서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결사가 없다는 게 스웨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 귀데티 선수나 토이보넨 가지고는 안 될까요? 다소 힘들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물론 토이보넨 선수가 지난 경기에 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전에는 골을 계속 못 넣은 부분도 있고, 베리 선수의 득점에 좀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질라탄 선수 은퇴한 이후에는. 예, 그래서. 안 된다? 예.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프랑스, 특히 지금 그리스만 가메이로 선수의 폼도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포그바, 여기에 주변을 또 도울 수 있는 파이에 선수. 프랑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모든 거의 풀 전력이 지금, 다 포그바 선수가 물론 맨유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프랑스의 지금의 진용은 풀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홈에서 프랑스가 예상을 떠나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될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아까 박찬하 의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가 만약 초반에 득점에 성공하게 된다면 의외로 한 2-3골 차이까지도 벌리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 승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예측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프랑스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운명을 많이 같이 하네요, 저희가. 아, 그런가요?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나요? 네. 처음에 괜찮아요. 평가전에서 많이 갈릴 겁니다. 네. 평가전은 무슨 결과가 브라질, 나올지 아르헨티나 이거 빼고 같이 가고 있나요, 지금? 많이 네.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네. 집에 있는 김태룡 씨가 또 웃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딴 일 있다고 빠지긴 했는데. 안 나오는 자가 이 승자라는 점에서도 이거 안 나오는 사람도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죠. 네. 집에서 해서 네. 뭔가 제출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출연을 설사 안 하더라도. 그럼 저희 한번 받아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 네. 자가 계속 위너가 네. 돼서는 이거는 일하는 자가 더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하지 않는 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쵸. 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물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꼭. 예. 네, 다음 날이죠. I조 1위 자리를 두고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가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라 이름이 5글자짜리 나라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가 유로에서 돌풍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가 승점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I조의 판도에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한 판인데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죠? 예, 그렇다고 보이는 게 일단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유로 2016 이후에 이제 주포인 시그토르손이 부상 후 빠진 상태. 시그토르손? 예, 장기 부상 후 빠진 상태인데 그 자리에 핀모가손이 상당히 잘 메워줬어요. 그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나오죠. 예, 이번에 부상 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격 쪽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에다가 또 이제 살림꾼 역할을 하는 할프레드손 선수도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현민 씨가 독일어를 잘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슬란드 선수들 이름은 좀 어려운가요? 쉽지 않네요. 다 손이어가지고 할프레드손, 예, 할프레드손 선수도 이제 부상 후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편인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 라키티치가 다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만주키치 선수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도 좋고 또 이제 A 매치에서도 연달아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폼도 좋고 또 크로아티아가 아이슬란드 상대로 맞대결에서 3승 1무 무패에다가 홈에서 2전 전승입니다. 이런 점들. 저도 그거는 외워요. 예, 그러니까 4번밖에 붙은 적이 없는데 그 마지막 2차례가 2014 월드컵 본선행을 위한 플레이오프였죠. 예. 그때 아이슬란드가 자기네 홈에서는 한번 비겼는데 예. 두 번째 크로아티아 홈에 가서는 져서 예.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을 갔었죠. 예.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결국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예상이 됩니다. 크라마리치 선수, 두에콥 선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 폼이. 크라마리치 선수 호펜하임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공을 좀 더 오래 소유하는 쪽은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기 할 때
뭐 공만 오래 소유하고 뭐 침투가 안 되고 아니면은 아이슬란드가 좀 체격 조건 좋고 수비수들이 특히 베테랑 수비수들이 이 덩치도 크고 이런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한 만주키치 같은 카드가 있거든요. 머리로 들이받건 뭐 몸으로 때리건 뭐 이 열심히 앞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이 좀 크로아티아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를 상대함에 있어서 만주키치의 존재, 만주키치를 보유하고 있는 네. 크로아티아는 분명히 괜찮은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기본적으로 뭐 비아르나손 선수라든가 시구르드손 선수, 예. 네. 아까 그 구상인 선수는 시그토르슨. 시그토르손 선수가 아니라 그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는 시구르드손 선수, 이 비아르나손 선수와 시구르드손 선수가 아니면은 득점포가 좀 잘 안 터지는 편이라서 아이슬란드는 결국 최대한 무승부로 버티고자 할 텐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주키치도 있고 또 모드리치라든가 라키티치, 페리시치의 중거리 포도 있고 여기에 크라마리치라든가 두이콥 같은 또 보조 공격수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슬란드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크로아티아가 한두 골 정도를 넣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A매치의 최고의 경기 중 하나인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전차 군단 독일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네, 최고의 경기인 거는 맞는데 평가전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이제 친선 경기, 평가전입니다. 네. 평가전은 이제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공식전에 비해서는 이것도 물론 공식 A매치긴 하지만은 그 예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네. 어떤 멤버가 나올지도 정확히 예측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긴장감도 떨어지고 심지어 월드컵 예선 다음에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월드컵 예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레브 감독은 아예 어린 선수들로 나오겠다고 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브리 같은 선수들을 뽑은 거고요, 네. 이번에 대표팀에.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리히텐슈타인을 상대하고 독일이 또 산마리노를 상대하고 오는데 물론 산마리노보다는 리히텐슈타인이 조금 더 까다로운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무난한 적수들을 상대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 또 독일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 김현민 씨가 먼저 해보세요. 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잔뜩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웨지 선수도 아예 명단에서 제외했고요. 크로스는 부상이고 또 노이어하고 브란트도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상태인데 그냥 경미한 부상이 있으니까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98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독일이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한 게. 그 정도로 상당히 약한 편이고 그리고 또 노이어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이어가 그러니까 주전 후 2010년에 올라온 이후 노이어가 없는 경기에서 8승 7무 8패로 안 좋습니다. 거기다 테어 슈테겐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2승 1무 4패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노이어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홈팀 이탈리아는 그리고 어쨌건 레브 감독은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지만은 그렇죠. 이탈리아는 홈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네. 승리에는 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 해설위원과 같이 하는 원투펀치라는 프로그램을 예. 찍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탈리아 이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논리가 그 마지막 그거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독일보다는 이탈리아가 좀 더 진지하게 할 것이다. 예. 저도 미리 얘기하면 이탈리아 승입니다. 근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러면은 좀 달리 가보고 이럴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A매치 이후에 월드컵 예선 이후에 이 평가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긴장감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경기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더불어 이탈리아도 지금 수비 라인의 조합이라든가 또 공격 라인의 조합이라든가 미드필더라든가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실험을 좀 해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꾸려왔었던 그 유벤투스의 백스리 라인이 좀 흔들리고 또 주전으로 뛰었던 미드필더 조합도 바꾸고 공격도 바꾸다 보면 아마 선수 교체를 많이 하면서 뭔가 중구난방 이 분위기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두 팀이 약간 김 빠진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두 팀 모두가 어쨌든 실험성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홈팀 이탈리아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박찬호 위원은
그냥 김 빠지게 하다가 무승부로 끝날 것이다. 네. 저도 뭐 바르잘리하고 이제 키엘리니가 빠진 게 상당히 크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느낌이 이럴 것 같아요. 독일이 막 이제 두들겨 독일이 점유를 하다가 주도를 하다가 임모빌레가 한 방으로 끝낼 것 같아요. 요즘 우당탕탕한 임모빌레 방으로. 선수는 이 커리어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이 그런 유형의 공격수한테 약해요. 우당탕탕 몰고 와가지고 하는 공격수한테. 독일은 예측 불가인 공격수한테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임모빌레 선수. 독일에서 왜 잘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임모빌레 선수는 전체 커리어를 봐도 그렇고 순간순간을 봐도 그렇고 진짜 좀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김현민 씨와 저는 이탈리아 승, 네. 박찬하 위원은 무승부. 네, 무승부. 그래서 저도 무승부 하려고요. 그럼 네, 좋은 선택을. 2대2. 네. 적중률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요? 네. 저희보다 네. 좋네. 아니 그 적어 놨어요? 아니요, 김 기자님보다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2대2로 한번 다음 네.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 날 경기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경기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역시 친선 경기 평가전입니다. 잉글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코틀랜드를 끝나고 하는 거고 스페인은 마케도니아 원정인가요? 네, 마케도니아의 경기 이후에 이제 이 경기는 잉글랜드 홈에서 열리죠. 잉글랜드 스페인인데 조금 이탈리아 독일보다도 조금 더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잉글랜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드렸으니까 스페인 쪽을 얘기를 하자면은 공격진은 물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 이제 디에고 코스타도 복귀를 했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라타라던가 디에고 코스타라던가. 근데 마케도니아전에 쓸 거잖아요, 그 선수들을. 예. 컨디션 그래도 좋으면. 뭐 잉글랜드 원정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쓰긴 하겠죠. 거기다 공격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문제는 수비 쪽에 있어요. 라모스, 피케 그리고 뭐 하비 마르티네스, 사노세 다 부상이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전문 센터백이 바르트라하고 나초하고 그리고 마르티네스하고 이렇게 3명밖에 없거든요. 그 이니고 마르티네스하고. 이니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결국은 스페인의 공격이 잉글랜드를 뚫지 않을까. 스페인 승. 예. 어제 제가 원투펀치 녹화하는 거 녹화 현장을 뭐 봤어요? 아니요? 저 스페인 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스페인도 이 친선 경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껄쩍지근해요. 스페인 승을 하기도. 그런데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페인도 이번에 결혼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바르셀로나 선수가 이번 스페인 대표팀에서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바르셀로나 선수 2명이 한 명은 부스케스 선수, 네. 한 명은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 이 바르셀로나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 2명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나 근년에 싶을 정도로 하여튼 바르셀로나 선수도 이번에 적은 오히려 뭐 세비야, 소시에다드, 뭐 비아레알 뭐 이런 팀들 선수들이 더 늘어난 빌바오 선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어떤 역시 좀 실험성 있는 라인업에서 대결을 했을 때 저는 스페인이 그래도 약간 한 골이라도 좀 넣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박찬호 의원 이번에도 운명을 달리하실 겁니까? 네, 그러려고요. 저는 그 꺼림칙함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스페인이 그러니까 친선 경기를 네.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는 유형이 아니죠. 그리고 더구나 전통적으로. 또 이제 잉글랜드로 가잖아요. 네, 스페인 클럽도 그렇고 스페인 선수들도 그렇고 잉글랜드 가서 경기가 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물론 지금은 부상 선수들이 이제 많아서 스페인도 변화 아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평가전도 그렇고 좀 주축이 될 선수들이 로페테이 감독이 이 저연령 팀 맡고 있을 때 이 기본 바탕이 됐었던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경기력이라든가 익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겠지만 역시 월드컵 예선 다음의 경기라는 점, 더군다나 친선 경기가 또 원정에서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 뭔가 소모를 하고 나면 이 경기에서 계속 그 두 경기를 통해서 선수를 쭉 끌고 가기보다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네,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좀 정말 크게 가고 싶다, 거꾸로 가고 싶다. 내가 한번 뭐 세상의 예상과는
네, 다른 손을 들고 싶다 하면은 저는 잉글랜드 승리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네, 그러니까 네, 뭐 잉글랜드가 홈에서는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최근 5경기 그 성적 같은 경우는 4승 1패로 스페인이 크게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전은 좀 그러니까 공격성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비 실험보다는 공격 쪽에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오픈 게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오픈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공격이 강한 팀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잉글랜드도 사실 정예들이 나오면은 공격은 약한 팀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하지만 그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성과가 잘 안 나올 것이다. 예. 저는 그 몇 년 전에 이 두 팀이 평가전 했을 때 잉글랜드가 90분 동안 정말 잘 지켰던 경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양상이 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스페인이 많이 올라오고 하다가 다다다 해서 뒤가 뚫려서 뭐 하나 쏙 해서 잉글랜드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스페인 네. 승을 이제 그래도 기대하는 하나의 이유는 이 경기에 아두리스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아두리스 선수가 이번에 뽑혔는데 아무래도 디에고 코스타나 모라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전보다는 아두리스 선수가 이제 요 경기에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아두리스 선수가 지금 유로파 리그 2년 연속 득점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뭔가 이런 친선 경기에서도 골 터트릴 확률이 저는 있지 않을까 해서 스페인 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민 씨, 저는 스페인, 네. 박찬하 위원이 잉글랜드. 잉글랜드입니다. 이번에 한의원님하고 저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전체가 똑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저는 운명을 마지막 경기에 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똑같았고 예. 이탈리아, 독일도 예. 똑같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잉글랜드, 스페인까지도 똑같았어요. 예. 불안하시죠, 지금? 뭔가 불안하시죠, 지금? 31.25%를 지금 제가 따라간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제 성적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현민 씨가 다 집에서 한 경기 한 경기 끝날 때마다 막 적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 김현민 씨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박찬하 씨가 그래도 지금 52%잖아요. 52를 버리고 31쪽으로 갔다는 거는 제가 매우 불안하기는 합니다. 네. 네. 내 얘기는 맞춰야 되는데. 현상유주는. 맞추시겠죠? 하여튼 이번 회차는 저와 김현민 기자가 완전히 거의 한 편이고 네. 박찬하 위원이 다른 길을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갈렸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아니죠? 아니요, 재미를 위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신중해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 독일에서 박찬하 해설의 예측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튜브 풋살 5회에 댓글로 답을 적어주시거나 시게이트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장하드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2테라 외장하드 1개와 도서를 드리는데요. 도서 어떤 거죠? 예. 제가 너무 이걸 못 맞춰가지고 죄송한 의미에서, 예. 이 더 챔피언이라고요. 저랑 이제 송영주 해설위원이랑 뭐 몇몇이 이제 쓴 유럽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 글자들을 믿을 수가 없네요. 프리미어리가.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예, 한의원님께서 추천사. 추천서도 추천사에는 믿을 수 있다고 써놨어요. 김태룡 해설위원도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예, 어쨌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그리고 또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그리고 기타 리그에서 좀 주요 팀들 이렇게 다룬 가이드북입니다. 예,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민 씨가 31.25%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지금 셀프 상품을 가져왔어요. 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몸사커는 무료로 100여 개 이상의 축구 기술 영상을 보고 직접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아서 유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습형 축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몸사커를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추첨은 박찬하 해설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으세요, 빨리 가서. 네. 이거 가서 뽑아야 되나요? 네. 자기 이름 뽑지 말고. 이거 진짜 이렇게 뽑아서 주는구나, 이거.
뭐 다 김씨인데요. 이거 뭐 이상한데? 황 씨는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누구죠?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저는 CHA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 이름이 있나 이랬는데 네 네, 한번. 이분입니다. 찬 네. 씨. 네. 성기찬님. 네. 아이디인가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아이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응모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네. 성기차 씨 축하드립니다. 네. SKC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시게이트 페이스북에서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민 기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이거 어디다가 보여줘야 돼요? 네, 신재윤 씨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현민 기자님이. 네,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